어, 안녕하세요. 네, 루나입니다. 지난주에 그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어요. 1장은 지지난주에 설치를 했었고, 지난주에 파이썬 기초문법 중에 이거 클릭을 해보면 주소는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net이에요. 클릭을 해보면 지난주 했던 게 문자열 형식화 2.4절까지 했어요. 2.1부터 2.4까지. 방식은 파워포인트로 요 내용들을 약간 요약한 거를 리뷰를 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진행했는데 이 4개 절밖에 못 나왔어요. 오늘은 제 사정으로 1시간밖에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좀 걱정이 되는데 다음 주에 그래서 뭐 가능하다고 하면 3시간 가능하다고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 5월 마지막 주까지 2장 끝내고 3장 넘파이 배열 프로그램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루나님 나중에 그러면 별도 시간 잡아서 이제 판다스도 각설하고 해주세요. 그러죠. 네. 그 조건문 기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이 파이썬 조건문 기초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저장해 놨던 게 요거죠. 지난주에 이거 계속 뜨네. 예. 누가 네, 해주세요. 해주고 있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에 그 문자열 그 숫자가 2000일 때 콤마를 찍어서 보여주는 거 그거를 실습하다가 제가 답을 못 드렸었죠. 그래서 그거를 답을 드리면 5월 8일 요거였어요. 요거 age에 1000을 넣고 이렇게 이 콜론을 넣고 이렇게 하면 포맷의 뒤에 있는 age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콤마로 이렇게 그 형식을 좀 지정을 해주면 이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은 컨트롤 엔터 혹은 알트 엔터 뭐 이렇게 됩니다. 시프트 엔터인가? 처음 시작할 땐 느려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빨라집니다. 1000 됐고 요거 누르면 이제 이렇게 000 앞에 콤마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문자열 형식화라고 했던 게 숫자나 그 실수나 정수 그리고 문자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거 왜 배운다? 그 나중에 우리가 아웃풋 출력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없고 많이 쓰다 보면은 그냥 자연히 알게 됩니다. 대신에 이게 찾아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디폴트로 출력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뭐 어디 제출한다고 할 거나 혹은 발표한다고 할 때 그럴 때는 형식을 쫙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오늘부터는 파이썬 조건문 기초, 진짜 그 지난주까지는 기초 중에 상기초였으면 오늘도 기초긴 한데 이제는 좀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만한 것이 들어가요.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위쪽에서 이렇게 프린트를 했거나 혹은 뭐 이렇게 숫자를 지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구문이라고 그래요. 구문,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그냥 걔네들은 실행하고 결과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그 스테이트먼트였고 두 번째가 if, then, else 이런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분기 처리를 하는 그런 게 이제 조건문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반복문입니다. 반복은 컴퓨터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반복, 1000번 반복 혹은 10만 번 반복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런 조건문의 로직 그리고 이 조건이 해당했을 때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스테이트먼트 그 구문 들어가고 또 이런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해서 반복하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오늘 배울 것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거를 또 한 묶음으로 우리가 뭐
대수학 이런 거 할 때도 x로 뭐 치환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수명으로 치환을 해서 그 안에 어떤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다루는 것까지 오늘 그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볼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if 여기가 스테이트먼트 들어가는 거고 else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if else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A에다 1을 집어넣었어요. 이건 지정 연산문이랬어요. 지정 연산자, assign 연산자. A에다 1을 집어넣어라. 만약에 A를 2로 나누었을 때 이게 나누기 연산자라고 그랬어요. 0과 같으냐? 같으냐 할 때는 이퀄이 2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 들어가면 지정 연산자고 2개 들어가야 비교 연산자가 돼요. 그래서 A가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해서 콜론 이렇게 점점을 찍어줘요. 그리고 요 다음 줄에 이제 구문을 넣는 건데 명령이라고 하는 구문을 넣는 건데 이렇게 탭을 한번 치면 이렇게 쏙 들어가요. 우리가 그 주피터 노트북이나 지금 우리가 쓰는 콜랩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치면 여기로 와요. 위치로 오니까 딱히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여기가 아니고 여기 앞에 걸쳤다. 그러면 에러가 나요. 이건 파이썬의 문법이에요. 요만큼 들어가서 이제 기술해 줘야 된다. 두세 줄이면 요 줄에 맞춰서 두세 줄 내려가면 돼요. 여기 짝수 밑에 엔터 치고서 쓰면 돼요. 거기까지가 여기 if 조건에 걸리는 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덴테이션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콜론 다음에 인덴테이션 들어가요. 여기도 콜론 다음에 인덴테이션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인덴테이션 들어간 거, 여기 들여쓰기 한 거, 들여쓰기 한 개 하려고 하면 이런 콜론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라고 지금 구별해 주기 위해서 들여쓰기 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눠서 나머지가 0이라고 하면 짝수죠. 그래서 프린트 짝수. 그렇지 않으면 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치면 아마 여기에 커서가 왔을 텐데 거꾸로 백스페이스를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보내야겠죠.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니까. 안 그러면 다 여기 계속 걸리는 것으로 아니까. if 하고 원래는 여기가 if then 그 다음에 else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펜을 보통 여기에 if가 있고 else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구문이 사실은 then 여기 요 설명은 이거는 아니구나. 보통 우리가 if 뭐하고 then else 이렇게 쓰단 말이죠.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고 여기에 명령 구문 명령 1 여기 명령 2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파이썬에서는 요 then이라고 하는 거 뻔한 거니까 지우고 콜론으로 바꾸고 명령을 뒤에 있는 걸 이렇게 내려서 인덴테이션 한 다음에 썼다. else도 if 조건이랑 같은 선에 넣어서 똑같이 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는 elif라고 하는 걸 써요. elif. elif는 사실은 else if죠. else if. 이게 뻔하니까 이거 지우고 elif라고 해서 이제 elif라고 하는 게 여러 개 나올 수 있겠죠. 쭉쭉쭉 나올 수 있겠죠. 마지막에는 else라고 하면 돼요. 만약에 마지막에도 elif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else 조건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if 다음에는 else에서 조건에 해당하면 뭐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해라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짜시는 게 코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똑같고요. C가 6인데 만약에 C가 8보다 크거나 같으면 프린트 A를 하고 그렇지 않고 C가 5보다 크면 프린트 B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 C를 해라. 이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 조건에 맞으면 뒤에 건 안 봐요. 그러니까 C가 8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하면 여기 끝나고 그 다음에 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로 안 내려가고. 그러니까 순서가 만약에 8보다 크냐 했고 밑에 10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9가 나왔다.
그러면 8보다 크냐에서 여기 걸리잖아요. 밑에 안 해요. 그리고서 그냥 가요. 요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첩 조건문은 if else가 있는데 그 안에 또 if else가 들어갈 수 있다. 물론 if, elif, else 이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if 계속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걸 중첩 조건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대해서 다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코딩을 하다 보면 if 조건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잖아요. 들어간다는 얘기는 계속 고려를 해줘야 돼요. 어려워져요.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지고 로직을 짜기가 어려워져요.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깊이가 깊어지지 않도록 좀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코딩 스타일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그 코드를 봤을 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나 다 나오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문법을 정했다. 예, 이게 절대 진리가 아니고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5.1 네, 저 강좌 2.5.1 2.5.1이 A를 짝수로 하여 코드를 다시 실행한다. A를 짝수로 하여 요 코드 어디 있냐? 요 코드죠, 요 코드. 요거 카피 떠서, 아이고, 오늘이 5월 15일. 제가 이거 미리 좀 해봤던 건데 밑에다 그냥 할게요. 요 카피 떠서 A를 짝수로 해서 실행해봐라. 그러면 짝수가 나오겠죠, 결과가. 네, 짝수. 원래 이렇게 느리진 않아요. 네, 그 얘기였고요. 2.5.2 되게 쉽네요. 2.5.2는 변수 y의 값이 윤년이면 윤년입니다. 출력하고 윤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년이 아닙니다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뭘 배웠나 싶긴 하지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2.5.2 요거고요. 요거를 우리가 지금 해볼 거예요. 변수의 y의 값이 윤년이면 이거는 if 일단 이런 거죠. y가 윤년이냐? 그러면 프린트해라. 윤년입니다. 라고. 그렇지 않으면 else 프린트하고 윤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따라오셨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윤년은 2월 29일인데 해놓고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했어요. 이렇게 요게 로직으로 들어가 있죠. 지금 이런 조건은 없잖아요, 그죠? y의 값은 아마도 y는 2000년이다 이렇게 줄 거니까 이러면은 항상 윤년이 아닙니다가 나오겠죠. 이거는 에러가 났네요. 윤년은 not defined 됐기 때문에 윤년이라고 하는 건 이게 값이 아니고 이렇게 쓰면 변수로 봐요. 그래서 변수로 봐서 그렇고 이렇게 되면 윤년이 아닙니다로 하겠죠. 이렇게 채우면 정수 아니고 실수 아니고 나머지 문자열일 텐데 문자열 값이기 때문에 값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y는 2000이니까 윤년이 아닙니다 한 거고 2004년도 2000년 진짜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로직을 지금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됩니다. 배웠던 조건문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y가 윤년이냐 4로 나누어서 떨어진 해를 윤년으로 한다. 그 얘기는 y를 나누기 4로 해서 이 나머지가 0인 거 그죠? 이해되죠? 서력기원 연수가 y가 4로 나누어서 나머지 연산자라고 그랬어요. 떨어지는 해 0이 되는 거 나머지가 0이 되는 건 윤년으로 한다. 이거일 때 윤년입니다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요 안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요 안에다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평년으로 한다. 다시 또 if 조건 넣는 거죠. 뭐 100으로 떨어지는 해는 얘는 프린트 평년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else 조건이었겠죠. else 조건 ELSE
오타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해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코딩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로직을 따라가셨죠? 4로 나누어서 떨어지면 인연으로 하는데 이 중에서 100으로 나누어서 떨어지면 평년으로 한다. 또 있죠? 이 중에서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요 안에 또 집어넣을게요. if 이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y를 또 400으로 나누어서 떨어지면 또 윤년으로 한대요. 프린트 윤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밑에 거는 else였겠고요. 그죠? else. 이렇게 하면 지금 2004년을 넣어볼까요? 2004년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2004년이면 윤년이네요. 그죠? 요로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100으로 나눠 떨어지는 해가 아니었나 보죠. 그죠? 400으로 나눠 떨어지는 해가 아니었나 봐요. 이렇게 하면 잘 짜진 걸까요? 요 말대로 코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다른 걸 할까? 1900년? 1900년. 평년입니다. 또 1600년? 윤년입니다. 그러면 윤년이 아닌 거가 뭐였을까요? 1901년? 윤년이 아닙니다. 저 로직대로 했는데 이게 잘 나왔네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검증해 보지 않은데 요 말대로 따라 해본 거예요. 이 중에서란 말이 없었으면 요 if 안에다가 쓰지 않고 아마 if 같은 라인에 썼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써봤습니다. 제가 먼저 그 박결님한테 문제풀이를 부탁을 드렸어요. 박결님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볼게요. 2.5절 이건 했고 여기 밑에 거죠? 네. 이렇게 했네요. 변수 y 값이 윤년이면 윤년입니다. 출력하고 요거를 이렇게 y를 4로 난 나머지 이건 읽기가 누구 말씀하시나요? 네. 이 중에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는 평년입니다. 일단 이게 정답이라고 보여드린 건 아니에요. 저 같으면은 박효 씨는 이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은 이렇게 안 하겠어요. 박효 씨를 디스하는 거 아니고요. 예.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이렇게 되면 로직을 자꾸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최종적으로 다 검증이 됐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러다 보면 어디서 실수했는지 모르니까. 아무튼 이렇게 좀 풀어주는 게 조금 더 확인하기는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여기 보면은 100으로 나누어서 0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건을 여러 번 해석한 거죠. 4로 나누어서 떨어지는 건 윤년이고 그 중에서 떨어지는 해가 평년이니까 떨어지지 않으면 윤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그죠? 그리고 조건으로 이 중에서 400으로 나눠 떨어지는 해는 그 중에서 400으로 또 나누어서 떨어지는 해는 윤년으로 든다. 이거가 5화 조건으로 400을 나눴는데 400도 어차피 4로는 나눠지니까 상관없을까요? 상관없겠네요. 결과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 문구랑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네요. 여기서 엔드 조건, 엔드 연산자, 5화 연산자가 나왔어요. 그 뒤쪽에서도 나오긴 하겠지만 지난주까지 우리 배웠을 때는 엔드 연산자는 앰퍼샌드 연산자, 숫자 7 위에 시프트 누르고 하는 그 앰퍼샌드 연산자라고 하고 그걸 썼고 5화 연산자는 엔터 바로 위에 있는 원화 위에 있는 거 시프트 하고서 누르는 거 그 짝대기 세워져 있는 거요. 그거를 5화 연산자로 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 엔드 연산자, 5화 연산자를 써줄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똑같이 쓰나요? 뭐 다른 언어에서는 그 엔드 연산자는 뭐 비트 연산자라고 해서 비트를 0과 1 이런 비트를 엔드와 조건을 할 때 했고 실제 논리적으로는 지금처럼 엔드나 5화로 했습니다. 그래서
true, false 할 때는 어차피 0과 1 비트니까 그 AND 조건도 써도 되고 막 그랬어요. 어차피 이것도 다 똑같긴 하네요. 그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true나 false 같은 불린 값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짰던 요거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서 보셨을 텐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걸 미리 해보면서 오류가 있었어요. 제가 짰던 게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였어요. 요건 똑같구나. 요건 똑같네. 요거 때문에 그렇구나. 그 앞에 거가 중요했네. 조건 중첩 조건은 요거였구나. 요거까지 해보죠. 예. 지금 2.5.1과 2.5.2는 그 조금 전에 했던 거 가지고도 진행을 다 한 것으로 커버를 하겠습니다. 아까 요거 윤년입니다. 평년입니다. 요 조건까지. 그리고 그 다음 중첩 조건문. 중첩 조건문은 if 안에 if else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똑같고. 그 중에 죄수의 딜레마 이론이 유명하다. 요거 한번 해봐라 라고 했어요. 요거를 카피를 떠서 직접 구현을 해볼 겁니다. 직접 구현한 게 이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죄수의 딜레마가 유명한 사례이다. 두 명의 범죄자가 A, B가 있는데 체포됐어요. 서로 격리돼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자백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한 명이 배신해서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 사람은 즉시 풀어주고 나머지 한 명은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근데 둘 다 배신해서 죄를 자백하면 둘 다 5년을 복역한대요. 근데 둘 다 모두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1년을 복역한대요. 1년이 제일 난 것 같죠. 하지만 이 자백을 하면 즉시 풀어주니까 이게 항상 이걸 선택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아요. 죄수를 나타내는 변수 XA와 XB는 자백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가지는 값이다. 이때 XA, XB에 따라서 복역해야 되는 연수를 변수 YA와 YB라고 할 때 이걸 계산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한 거예요. 그게 한 게 이겁니다. XA에다가 true, XB에다가 true를 넣었어요. 둘 다 자백한 거로. 둘 다 자백. 둘 다 대신 둘 다 자백하면 둘 다 5년을 복역합니다. 5년이 나오나 볼게요. 이 조건은 보시면 알죠? XA가 true고 XB가 false면 A만 고백을 자백을 했죠. 그래서 A는 빵, B는 10년. 그다음에 여기 두 개는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XB, B 죄수만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B 죄수는 0, A 죄수는 10. 그리고 둘 다 자백을 했을 때는 둘 다 5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둘 다 1년이라고 한 거예요. 그 중에 true와 true를 했으니까 여기가 나오겠죠?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년이 나왔네요. 그죠? 잘 나왔어요. 이번에는 XA는 true로 놓고 XB를 false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0년과 10년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보면 이렇게 나왔죠, 결과가.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저께 내가 뭘 잘못했나? 귀신에 홀렸나?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여드립니다. 이 결과가 나온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조건 연산자 요게 순서가 있어서 그래요. 요 순서가 이퀄 비교 연산자보다 먼저 먹어요. 얘가. 그런데 아까 그 어디 있었죠? 아까 여기 했었는데 사례가 나왔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엔드 연산자는 사실은 이쪽에 있는 결과와 이쪽에 있는 것을 다 확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 괄호가 없어도 잘 먹는데 지금 이렇게 이 연산자는 이퀄보다 먼저 있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연산자의 계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테스트를 합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값이 나오느냐 그거를 검증을 해요. 검증해서 잘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코드를 살려서 계속 쓰게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요거를 그래서 잘 나오게 하려면 요거를 괄호를 치고 밑에 거였죠. 여기가 나와야 되죠. true, false, true고 false고 요거는 이렇게 하면 0년과 10년이 나왔죠. 그죠? 그 얘기는 이거를 안 했을 때는 어떤 순서로 계산됐느냐 라고 하면 요걸 먼저 계산하고요. true and xb니까 xb는 false잖아요. xb는 false죠, false? 아, 이거 쓸 수가 없네. xb는 값이 false잖아요. 그래서 true와 xb를 and 연산자로 묶으니까 둘 다 참이어야 참인데 하나가 false니까 false가 된 거예요. false랑 xa랑 비교하네요. xa는 true잖아요. false예요. false죠. 그래도 false야. false야. 그 순서가 이게 세 개가 다 같았을 때만 이거 되겠죠, 그죠? 이렇게 얘는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얘는 다 같은 레벨로 다 같다라고 표시를 한 건데 요 true and xb가 false니까 xa와 요 가운데 값과 false가 다 같으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 안 돼서 여기에 해당도 안 되고 여기서 해당도 안 되니까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엔터 쳐보면 11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실수 안 하려면 어떡하냐? 괄호를 쳐라. 만약에 이거를 엔드 연산자로 바꿔볼까요? 이걸 안 해봤어요. 지금 해보는 거예요. 엔드 연산자로 하면 얘는 제대로 나오네요. 그죠? 이 엔드 연산자 요렇게 쓴 거는 순서를 왼쪽과 오른쪽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 연산자가 먼저 다 먹은 다음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혹시나 혼자 해보시다가 잘 안 되셨을 때는 지금 이 동영상 이거 올릴 텐데 동영상 보시고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죄수의 딜레마 한번 해봤어요. 2.5.5 그다음에 2.6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여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장. 다음 장이 반복문을 안 했는데 조건문. 반복문이 그 뒤에 나오는군요. 네. 함수 먼저 보겠습니다. 함수가 뭐냐? 함수는 한 덩어리로 해서 우리가 계속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학 시간에 배웠던 fx 요거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fx에 있는 식을 뭐라도 모르지만 그 x에다가 값을 넣으면 fx 값이 딱 나오게끔 하는 거. 그게 그 함수입니다. 좀 또 혼자 떠들고 있는 느낌인데 누가 말대꾸도 아니요, 좀 다 듣고 해줬으면 있어요. 들고 계십니까? 네. 많은 분이 듣고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요거는 totimes라고 하는 함수명이에요. 요거요. 함수명이고 요게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 파라미터. 파라미터를 x라고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definition 이거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얘는 그 문법인 거죠. 요 형태는 그냥 외워둬야 돼요. 요 똑같죠? def하고 함수명 인자. 인자는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면 x 값을 전달받아서 요 콜론이니까 요 안에 있는 것은 다 이 totimes라고 하는 함수에 있는 내용이에요. x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2를 곱한 값을 y로 했죠. 이 y 값을 리턴한 거예요. 어디다 리턴하냐? 불러준 곳에 리턴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totimes 해가지고 2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불렀어요. 2가 들어갔어요. 2가 들어가서 곱해서 4가 됐고 y가 4를 리턴하니까 요거를 출력하면 4가 나오는 거예요. 밑에 거는 20이 나오겠죠. 뭐 이거 뭐 너무 가나다 1 더하기 1 이거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아서 좀 죄송한 느낌도 나는데 함수가 이런 겁니다. 함수가 이런 거고 밑에 있는 것처럼
x 뭐 여기는 y를 따로 변수 선언한 다음에 리턴을 해줬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계산한 값을 리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밑에 보면 예. 인자가 두 개니까 여기도 부를 때도 두 개로 불러야죠. 예. 지금 얘는 함수를 선언한 곳이고 얘는 함수를 부르는 곳이에요. 여기는 콜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함수예요. 펑션. 이해됐죠? 그러면 항상 이 함수가 먼저 정의가 돼야 되겠죠? 정의가 되어 있어야 얘를 부르죠. add가 먼저 위에서 불렀다 그러면 얘는 사실은 우리가 파이썬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여기에 정의되어 있던 것을 밑에 쓰면 에러가 안 나지만 정의도 안 한 것을 썼다라고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순서가 데피니션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해줘야 됩니다. 칸은 여러 군데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거요? 카피가 안 되지. 이거 two times라고 하는 거. two times라고 한 걸 이렇게 정의했어요. 정의한 거는 정의만 했으니까 실행을 시켜도 아무런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잘못한 게 아니고 진짜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코드 여기에서 two times 지금 to까지 썼는데 밑에 나오죠. 이미 있던 것을 얘가 인식했으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 5를 집어넣다 실행을 시키면 1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 됐는데 만약에 two times가 아니고 two times 얘를 저번에 했던 것처럼 지워볼게요. two times 지웠어요. 그 상태에서 two times를 부르면 에러가 날 거예요. 왜냐면 얘는 정의가 되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제가 실행시킨 다음에 위에 걸 실행해서 그래요. 지금 순서상으로는 밑에서 실행시키랑 똑같아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two times를 지웠더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먼저 있어야 된다. 얘를 이렇게 얘를 먼저 부르면 그리고 나서 선언하려고 그러면 얘는 two times를 어디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 얘를 먼저 실행해 줬다고 그러면 실행해 줬다고 하면 얘가 에러가 안 나겠죠. 그죠? 네,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변수 두 개도 뭐 있고 2.6.1 볼까요? 시간이 벌써 8분? 엄청 빨리 지나갔네요. 다 풀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요 문제는 계속 나와서 짝수가 입력되면 짝수, 홀수가 입력되면 홀수라고 하는 걸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라. 윤년을 나타내는 수가 입력되면 윤년이나 문자열을, 그렇지 않으면 평년이나 문자열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얘는 짝수가 입력되면 밑에 거 볼게요. 윤년을 나타내는 수가 입력되면 윤년, 그렇지 않으면 평년이라는 문자열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라 라고 한 것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다 코딩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위에서 했던 거를 써먹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y 값을 def, definition에서 뭐 윤년 판단 하는 함수 여기에 y 값을 집어넣게끔 이렇게 받은 다음에 밑에 거는 다 인덴테이션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한꺼번에 탭 누르면 들어가요. 만약에 y가 4로 나눠서 0이 나오거나 그래서 윤년입니다 아니고 아까 결과적으로는 요거였죠. 리턴하라고 그랬죠. 아까 문제가 문자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라 했으니까 그 얘기는 이런 거예요. 프린트하라는 게 아니고 리턴해라. 부른 곳으로 얘를 넘겨줘라 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리턴 평년이라고 하는 거고 밑에 것도 윤년을 리턴하는 거죠. 밑에 거는 윤년이 아니네요. 그럼 평년이겠죠. 이렇게 되면 y가 들어왔을 때
리턴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게 맞나요? 맞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줄에 요 실행시키고 나서 선언해줬고요. 여기에 윤년 판단 2000년 딱 치면 윤년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함수명을 저는 한글로 그냥 윤년 판단으로 쓴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 같고요. 평년일 때, 여기 또 좀 더 들어가네요. 평년일 때 1, 3, 5, 7, 8, 10일은 31일, 4, 6, 9, 11월은 30일, 2월은 28일이다. 이거를 만드는 데이즈 1을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함수 이름을 정해줬네요. 그죠? 평년일 때.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면,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평년일 때 이렇게 되는 거. 요거를 뒤에 우리가 배울 리스트 같은 것들을 배우면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if 월을 아마 인풋을 받나 보죠. 그죠? 월을 나타내는 숫자를 입력하면, 그러니까 월을 y 값이 x 값이 월인 거예요. x가 1 또는 3 또는 5 또는 7 또는 8 또는 10 또는 12면 리턴 31. 그렇지 않은 거 else x가 4 또는 6 또는 9 또는 11월이면 리턴 30. 그리고 else x가 2월이면 28. 그리고 그 말로 하니까 좀 그러네. 요거를 코딩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평년일 때, 그러니까 if y가 평년일 때, 얘는 코드는 아니고 그래서 좀 코딩하는 스타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평년일 때, 평년에 들어왔을 때고요. x값 y가 m이라고 할게요. month. if x가 3, 1 이거나 5와 x가 3, 5와 x가 5, 5와 x가 이렇게 무식하게 치고 있어야 될까요? x가 8, 5와 x가 10, 5와 x가 12. 이렇게 됐을 때는 리턴해라. 뭐를? 31을. 그렇지 않고 elif죠. x가 4, 5와 x가 6, 5와 x가 9, 5와 x가 11이면 리턴 30을 해라. elif x가 2월이면 리턴 28을 해라. else이면 리턴 0. 이건 그냥 오류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지금 13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한 거고요. 이렇게 짜면 지금 요거를 하는데, 요건 지금 함수로 만들었었죠. days1이라고 해서 df days1으로 했고, 인자는 x 값과 y 값이 들어와야 됐네요. 그죠? 제가 x랑 y를 다 썼으니까. 그죠? 요거를 탭 치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인자가 월을 나타내는 숫자만 입력하라 했으니까 여기에 문제에 따르면 y는 입력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 얘는 y를 입력 안 하고서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29일도 있을 텐데. 이건 반드시 y가 들어와야겠네요. 그죠? 이렇게 놔둘게요. 이렇게 하라는 게 파이썬 함수 요거의 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1을 집어넣으면 얘는 그냥 평년일 때만 해보라는 거군요. 조건 요거 다 지우고 이것만 지우면은 이렇게 실행을 하면 실행됐고요. 여기는 인덴테이션이
없지만 요거 두 개도 하나 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days 1에 11을 넣었더니 30 떨어진다. 요거 보라는 거죠. 30. 예. 입력이 여러 개인 함수는 뭐 변수가 이렇게 파라미터가 요걸 파라미터라고 해요. 함수 옆에다가 전달하는 입력 변수. 요거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파라미터가 좀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달라요. 그래서 숫자와 연도를 나타내는 숫자와 월을 나타내는 숫자를 입력하면 그 달의 날짜 수를 반환하는 함수 days2를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days2는 그러니까 평년과 윤년까지 계산을 하겠네요. 그죠? 요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코드 왜 이러지? 밑에다가 days2를 만들 건데요. 요거는 연도도 받고 x도 받아요. y가 평년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평년이 아니면 else로 받아도 되겠죠. elif가 아니고 else면 근데 평년이 아닌 거에는 2월 달만 해당하잖아요. 그죠? 요건 요렇게 할 게 아니네요. 그죠? 다른 월은 다 똑같잖아요. 평년이건 윤년이건 간에 1월 달은 항상 31일이에요. 그죠? 2월만 문제가 되겠어요. 2월만. 2월이면 여기에서 if y가 평년이면 return 28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윤년이겠죠? 그러면 return 29일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지우고요. 줄 맞춰주기 위해서 Shift 탭을 누르면 거꾸로 한 칸 앞으로 갑니다.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평년을 계산하는 로직을 써야 되는데, 이 로직이 제가 앞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그때는 아까 그 박결님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아주 심플해지죠. 뭐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요걸 갖고 오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평년 밑에 평년 요 조건에 얘가 6년이군요. 6년 조건이었구나. 이렇게 지우고 쓰면 6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6년이 아닙니다 였어요. 6년이 아니면 평년이니까 28을 리턴하고요. 6년이면 리턴 29를 리턴하면 되겠죠. 요거는 없었던 부분이고. 이렇게 하면 2월이었을 때 2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받지를 않았거든요. Y로 받았잖아요. 그죠? Y. Y. 이렇게 하면 연도와 월을 받았을 때 며칠이 나오는지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걸 실행해보고 실제로 days 2에 2000년에 2월 해보면 29일이 나오네요. 2000년도 2월 29일까지 있었나 보죠. 네. 혹시 모르니까 2001년도 해보죠. 2001년도에 2월 28일까지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 로직을 쓸 때는 길게 느려 쓰는 게 좋지만 이렇게 여러 군데 들어가서 할 때는 간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방법으로도 좋겠습니다. 요거에 맞는지까지는 제가 검증 안 해봤지만 일단 맞다고 보고 이렇게 썼습니다. 파이썬 함수까지 있고, 람다 함수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람다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생긴 걸 말해요.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써야 돼요. df 함수명 파라미터 콜론 인덴테이션 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마지막에 리턴 어떤 값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걔 중에는 이렇게 길게 안 쓰고 2 곱하기 x만 알면 되니까 그것만 쓰는 거예요. 람다 x 여기까지가 요만큼 쓴 건데 이름까지 안 붙여서 람다예요. f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거고 거기에 x가 들어오면 요 콜론 다음에 있는 것이 식이 돼요. 리턴하는 식. 그렇게 정의한 걸 그냥 람다 함수라고 불러요.
람다 함수라고 하는 건 그냥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람다 함수까지 돼요. 람다 함수를 도대체 어디서 쓸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딥러닝 코드를 하다 보니까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함수까지는 아니고 식 정도를 거기다 집어넣을 때 이렇게 해서 많이 썼습니다. 네. 다음 시간이 20분. 빨라야 되는데 반복문까지 해야 되겠네. 밑에 거는 안 되겠다. 반복문 보겠습니다. 반복문. 반복문 전에 조금 전에 마지막에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요게 나왔어요. 요거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요거네요.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포문까지 가면은 좋겠는데 여기까지만 드리고 할게요. 너무 욕심이다. 지역 변수라고 하면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로컬 지역 변수라면 내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제라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시장님이 대빵이잖아요. 대빵이라기보다 시장님 아무튼 거기 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밖에 나오면 대한민국으로 보면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것도 그냥 지방 정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지역 변수로 하면 여기 인덴테이션이 들어간 요 부분, 요거는 사실은 콜론 이하의 요만큼 묶음이잖아요. 거기까지만 라이프 사이클, 생명이 지속이 돼요. 요 y라고 하는 값이 요 밖에서 선언되지 않았어요. 요 안에서 선언됐어요. 이 안에서 선언된 애는 요거를 요 규문을 딱 벗어나는 순간 없어져요. 그래서 F10을 호출하면 여기에 10이 들어가서 10 곱하기 10에서 100이 된 다음에 프린트해서 100 값을 y는 100이라고 출력을 하고 리턴을 y를 해요. 얘가 그냥 거기서 100이 되겠죠? 근데 y를 찍어주려니까 여기는 없는 거예요. 에러가 나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런 게 지역 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전체가 이만큼, 전체가 여기에 전체가 이 줄이고 지금 요만큼 들어간 줄이 지역이 되는 거예요. 요 지역에서만 살아서 움직이는 애가 이렇게 선언된 거예요. 여기를 볼게요. 전역 변수. 여기 보면 Z라고 하는 놈은 이 선상에 있어요. 이 선상에 있는데 여기서는 안 써먹었네요. 하지만 df2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도 써먹을 수 있어요. 왜냐, 얘는 요 레벨이니까 상위 레벨이에요. 전역 변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밖에서 선언했지만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얘는 그러니까 이 Z라고 하는 값은 여기 선언하는 데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Y라고 하는 값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지속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Z 값은 이 안에서 써먹을 수가 있겠죠. Z 곱하기 X. 그래서 Y도 출력하고 J도 출력하고 리턴 Y를 해서 얘가 Y 값을 리턴을 받아서 출력을 하겠죠. 여기에 만약에 Z를 썼어도 Z는 요 값을, Z는 보면 여기는 Z 값을 뭐 넣어주진 않았네요. 3을 그냥 출력했겠어요. 그죠? 나와서도 Z를 찍어보면 여기 3일 거예요. 3. 왜냐면 Z 값은 우리가 업데이트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2.6.5를 한번 볼게요. 2.6.5. 함수 바깥에 m이라는 전역 변수를 만들고 그 값을 0으로 놓는다. 이거 한번 해보죠. 이거 중요한 거니까. 코딩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린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구현하는 거로 해볼게요. 함수 바깥에 m이라는 전역 변수를 만들어라. 그 값을 0으로 둬라. 앞에서 만든 딥섬 함수.
diffsum 함수를 뭐 만들었었나 봐요. 제가 띄엄띄엄 하니까 diffsum 여기서 만들려고 했었네. 세 개 숫자를 입력해서 숫자의 합과 그 숫자를 제곱한 숫자의 합의 차이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값을 계산하는 diffsum을 만든다. 세 개 숫자 만들어서 합과 그 숫자들을 제곱한 숫자들의 합. 그럼 항상 여기서 여기를 빼야겠네요. 그것을 diffsum이라고 한다. 이것도 만들죠 뭐. 요 앞에다가 텍스트 요거 넣고요. 아예 코드를 세 개 숫자를 입력하면 diffsum이라고 하는 걸 만들 거고요. x, y, z라고 하는 세 개 숫자를 입력할 거고요. 그 숫자들의 합 sum이라고 하는 놈을 x 더하기 y 더하기 z라고 할게요. 그거의 제곱한 숫자들의 합은 square라고 하면 x의 2배, 아니 2배가 2승 더하기 y의 2승 더하기 z의 2승 한 값이 스퀘어예요. 여기에서 뺀 값. diffsum은 얘는 리턴 하는데 스퀘어 빼기 sum 요거 값이 되겠죠. 큰 수, 작은 수를 뺀 거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항상 0보다 크거나 0과 같아야 한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요 값이 diffsum이고요. 지금 diffsum 함수를 고쳐서 diffsum 함수 같은 값을 반환하지만 함수를 시행할 때마다 diffsum 함수에서 계산된 값이 원래 있던 m보다 크면 m을 계산된 값으로 바꾸는 예를 해볼게요. 요 얘기네요. 전역 변수를 아느냐 이 얘기네요. 이렇게 diffsum 2를 하는데 diffsum 2는 이렇게 한 값이 여기를 result라고 할게요. result는 요거 if result가 원래 있던 계산된 값이 원래 있던 m보다 크면 m을 계산된 값으로 바꿔라. m을 result로 바꿔라. 그런 diffsum 2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diffsum 2에 우리가 뭐 2, 3,4를 해서 실행을 시키고 m 값을 찍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실행해 볼게요. 와, 에러가 났네요. if 뭡니까? m은 어사이먼트를 안 해줬어요? m은 리졸트다. 스퀘어 리졸트 크면 해줘라.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먼저 풀어주셨던 박결 씨의 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미리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diffsum이었군요. diffsum인데 diffnum 이러면 잘못하신 거죠. 예. 두 개 더하고 2승을 해서 토탈보다 크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마이너스도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하는 값을 diffsum으로 했고 diffsum 이렇게 했고요. 밑에 diffsum 2 얘는 그냥 해본 거고요. diffsum 2를 안 해줬네. diffnum 2 이게 2겠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m을 리졸트가 m보다 크면 m에다 리졸트를 해라. 여기 글로벌 m이라고 해줘야 되군요.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오, 그러네요. 이게 위에다. 지금 여기선 z 값을 썼고 z 값을 그대로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금 우리는 글로벌 M이라고 Z라고 써줘야만 되네요. 그죠? 함수 안에 바깥에 있는 변수를 꼭 바꿔야만 한다면 바꿀 때는 그렇게 돼 있군요. 바꿀 때. 그냥 쓸 때는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바꿔야 될 때, Z값을 업데이트를 쳐야 될 때는 글로벌이라고 하는 놈을 내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업데이트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이라고 써주는군요. 그래서 결과가 이제 20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4시 30분인데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뭐 많이는 안 했지만 반복문까지 못 갔네요. 그죠? 둘, 셋, 세 장밖에 못했네. 많이는 안 했지만 중요한 개념을 다뤘어요. if 조건, 이거 로직을 설명할 때 연산자의 순서까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굉장히 편해요. 긴 로직을 뭐 이건 2줄밖에 안 되지만 여기 뭐 10줄, 20줄짜리도 있거든요. 긴 로직을 그냥 변수만 넣으면 값을 이렇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함수라고 한다. 함수라고 할 때는 반드시 리턴이 있어야 된다. 리턴이 없으면 그냥 뭐 프린트하고 말 수도 있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리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 함수라고 하는 거 한 줄짜리로 표현하는 것도 지금 배웠고요. 함수에서 또 중요한 것이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였어요. 전역 변수에서는 밖에 있는 놈도 쓸 수 있다. 이 지역 변수 y라고 하는 놈 밖에서 쓸 수 없다. 전역 변수를 안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경우에 있을 때는 글로벌이라고 지정을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1시간 동안 달렸고요. 다음 주에 이제 파이썬 4 반복문,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했던 제 핵심 3개의 구문, 조건문, 그다음 반복문, 이 반복문을 배우실 텐데요. 먼저 해보시면 좋아요. 얘도 뻔한 거죠. 뻔한데 읽는 것부터 배워야 되니까 요거는 다음 주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채팅방도 못 봤네. M이 정의가 안 되었어요? 제 오디오가 튀었나요? 이제 봤어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1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3개밖에 못했어요. 다음 주에는 3시간? 다음 주 3시간. 아, 3시간. 3시간인데 중간중간 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처럼 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연습 문제도 좀 잘 풀어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네, 저기 감사합니다.